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셔야 될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 밖을 딱 나가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산이 나옵니다. 산이 나오고요. 그게 어떤 산이냐, 관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는데요. 학교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사무실 위치가 거의 서울대학교에서 후문 쪽에서 잡을 수 있는 거의 가장 가까운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 멘토들이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안 오더라고요. 제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있을 때만 안 오나? 네. 여러분, 오늘 또한 여러분들께 고민을 해결하고 또 몇 가지 공부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법들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적용 좀 해보셨나요? 네, 아직 너무 시간이 촉박했죠?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 아니면 친구한테도 여러분들이 공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진짜 너무나도 멋지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공부법을 배우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100날, 100시간, 하루 24시간 공부법만 판다고 해서 성적 오를까요? 절대 오르지 않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 번이라도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썼는데 내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더 나아졌다, 이런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여러분들만의 공부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직접 해봐야지, 그냥 공부법만 주구장창 판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공신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미리미리 공지를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늦춰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어느 시간대가 여러분들 가장 편하고 듣기 좋으신지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간이 바로 10시였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늦게 오고 학원 끝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9시 30분부터 기다리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지를 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연락처를 알면은 직접 10시에 한다고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네, 여러분, 아마 앞으로도 시간이 바뀌면은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세 번째 방송이니까 10시에 해보고 여러분들 또 반응이 어떤지 보고요. 괜찮으면 앞으로도 10시에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셨나요?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죠. 공부의 신 청개 시크릿, 이 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이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주신 분께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별풍선 감사해요. 열혈펜과 서포터의 차이는 뭔가요? 열혈펜과 서포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볼게요. 공부해 놓겠습니다. 열혈 팬분 중에 회장님이 계시네요. 메카주스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 이분께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저한테 공신닷컴 사이트에 있는 메일로 메일을 주세요.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괜히 뭐 책을 드린다고 한 건 아니에요. 진짜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뭐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하이 클래스의 어떤 조언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생, 수험생 여러분들이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위주였죠. 이번에는 조금 더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일반인, 직장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잘 들리시는 거 맞죠? 저는 소리가 무진장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뺐는데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지금 방금 저희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시는 분이 또 채팅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반가워요. 여러분, 여기서 공신 멘토링 방송에서는 모두가 저희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네 후배이자 저희 동생이자 저희 친동생, 친사촌동생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신의 모토는 라이브 멘토링 이전에 친형 멘토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편하게 형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법, 지난 시간에 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있군요. 제가 여러분들께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사? 여러분, 제가 한 10분 정도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 다시 백업을 하면서, 백업하고 나서 공법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 정장이 이렇게 멋있나요? 정장이 멋있다고요? 멋있다고 해주세요. 앞으로 자주 입게. 고마워요. 엎드려 절받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창을 바꿔서 자, 공신 네. 제가 디자인을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공신 앱의 디자인 기억나시죠? 제가 이게 지금 모니터를 굉장히 큰 걸로 교체를 했거든요. 조금 익숙치가 않네요. 네. 첫 번째, 제가 이거 투표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1번이 이제 푸르딩딩한 이런 디자인, 그리고 2번이 회색과 흰색 바탕, 그리고 3번이 달이 차오른다. 달이 이 원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 공부할 때 들으면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초콜릿 잘 먹을게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거기에 해당하는 음악들, 그리고 바로크 음악 중에서도 이제 집중이 잘 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침내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다운받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할 때 한번 써보세요. 진짜 공부 잘 될 겁니다. 제목이 공부 잘 되는 클래식 음악이에요. 링크 하나 딱 있네요. 자, 공신.com/플레이어라고 들어가시면, 네. 푸르딩딩한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설치하신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 잘 될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들어도 좋은 그런 음악이거든요.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음악은 제가 직접 공부할 때 들었던 그런 음악입니다. 막 공부의 신 강성태 선곡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기 평점 좀 잘 올려주시고요. 많은 친구들한테 홍보 부탁할게요. 당연히 무료예요. 무료고 친구들한테 공유하기,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쉐어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아직 다운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다운받아 주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 될 거예요. 오케이. 제가 좀 홍보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쓰신 다음에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다 많이 달아두시면요,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 도움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자, 다시 공신 사이트로 돌아올게요. 오늘 제가 아주 훌륭한 공신 선배가 써준 공부법을 미리 찾아놨어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네, 게시물이 없군요. 잠시만요. 오케이. 제가 자유 게시판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네. 영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영어 과목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영어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영어 자체가 재미있나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사실은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여러분들까지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요. 영어가 사실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게 공부한 공신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영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자기 그 나라 말이니까 하잖아요. 영어로 만화책도 있고, 영어로 드라마도 보고, 영어로 무슨 이상한 동영상도 보고, 영어로 막 킥킥대면서 웃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라는 학문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정말,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정말 어떻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신 선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제목, 미국 드라마로 재밌게 영어 공부하기입니다. 여러분 미드 아시죠? 미드 많이 보시나요? 자, 차근차근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공신닷컴 여러분. 여러분 영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국영수사와 같이 공부해야 될 수많은 과목 중 하나를 여기고 부담감 잔뜩 가지고 있나요? 부담감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은 영어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게 될 가장 유용한 과목 중 하나고,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평생 배워야 할 과목입니다.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재밌는 영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제목이죠. 미국 드라마 시청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어요. 글씨 키워드릴까요? 글씨 잘 안 보이세요? 네. 어때요? 잘 보이, 퀵뷰.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신 선배들의 실제 검증, 이 공신 선배들이 진짜 이 방법을 통해서 공신이 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데 이게 말이 소개지, 사실 이 공신 선배 한 명 한 명은 이 방법을 터득하는데 수십, 수백, 수천 시간이 든 겁니다.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저 나온 공법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어가면은
여러분한테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소위 미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시청할 수도 있고 한국 드라마 예능 꼬박꼬박 보면서 미드의 매력은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미드 진짜 재밌죠.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보다 사실 저는 더 재밌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좀 사실 좀 뻔하죠. 신데렐라 스토리. 한국 드라마 나오면은 뭐 스토리 뻔하잖아요. 막 재벌 나오고 뭐 회장님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막 뭐 무슨 출생의 비밀. 아, 네가 우리 아들이었어. 막 이러면서 아, 이럴 순 없어. 막 그랬는데 뭐 옆집에 있는 누구랑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맨날 그런 식인 거죠. 안 봐도 그냥 줄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나 이걸 전문용어로 막장 되시겠죠. 막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한국 드라마 아는데 미국 드라마는 그 전개 자체가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무슨 뭐 전쟁을 소재로 한 것도 있고 그냥 단순히 도시 생활 뭐 한 것도 있고 뭐 공대생들의 그 어떤 찌질하면서도 그 좀 4차원적인 세계를 맞는 그런 미드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 시대 역사에 관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막 써주시네요. 하우스 오브 카드? 워킹 데드? 빅뱅 이론. 아, 이미 여러분들 성태 이론. 누가 찾아내는 이론인가요? 빅뱅 이론. 예. 프리즌 브레이크. 그쵸. 굉장히 좋은, 다양한 미국 드라마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미드 시청을 통해 효과를 보았는지 경험담 이제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중3 때 친구 추천을 미드 받고 그 전에는 심슨 가족을 봤던 거였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미드를 본 거네요. 미드를 보면서 원어민의 말을 바로 이해 가능하도록 청해력이 상당히 발전하고 실제 대화에 사용하는 문장이 익히도 어휘력도 발전했습니다. 당연히 듣는 거 기본이고 거기에 나온 그 단어 뜻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휘력도 올라올 수 있겠죠. 자, 미국 드라마로 이제 시청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어학연수 갈 기회가 없다면 미드 시청함으로써 비슷한 효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장담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내가 알던 단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다방면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미드 시청이 영어 공부의 주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시면은 단어 따로 외우시고 독해도 이제 글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부법대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드가 추가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지. 공부 자체를 다 내팽개치고 그냥 미드만 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취미로 가지기에 아주 생산적이면서 흥미도 최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끝난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중간고사 슬프긴 하지만 기억하기도 싫겠죠. 하지만 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맨날 주구장창 방바닥 뒹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맨날 게임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TV만 볼 수도 있고 진짜 여기 게시판에 적어주신 대로 일배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무슨 이상한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일종의 여러분들께서 놀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드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미드의 아주 중요한 점이 문화 코드를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익힐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책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문화 자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어떤 현상,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그거를 보고 느끼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미드는 그 안에 문화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자체가 문화 산업이고 예를 들어 도덕책에서 백날 정통적인 가족관계 호칭 외워봤자 아침 막장 드라마 한 편 보면 누가 처제이고 누가 올케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와닿네요. 와닿아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자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질문들 해주시고 계신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가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미드로 보면 외국인들의 생활을 잘 알게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글로 보면은 여기 그냥 담겨있는 그 글 자체잖아요. 어떤 실제 구체적인 상황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드라마 상에서 인물들이 있고 호칭들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드는데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벌을 준다면 벌점을 주거나 체벌을 가하거나 청소시키죠. 외국에는 디텐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텐션. 보이시죠? 디텐션. 자, 디텐션이 뭐죠? 디텐션. 디텐션. 잘 모르시죠? 자, 이 디텐션이, 이 외국 학교에서 이 디텐션이라는 제도는 수능 영어 지문을 비롯한 많은 영어에서 심심찮게 나오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감금 구류, 그리고 방과 후에 남게 하기. 이거든요. 이런 단어는 굳이 외울 만한 단어도 아니지만 처음 생소하기 마련이고 처음 보면 어디서 감금해서 뭘 시키는지 알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이런 문구를 지금 예로 디텐션이 나왔잖아요. 디텐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쓰면서 외웠어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지문에서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강부에서 무엇을 시킨다는 거 알기 힘든데 미국 드라마 딱 학생이 학교에 끝나고 방과 후에 남아서 디텐션 교실로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걸 보면 이해가 금방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 코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 들어갈게요. 미드를 어떻게 시청하면 좋을까? 당연히 무턱대고 시청해서 능률이 진짜 안 올라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헐리우드 영화 봤지만 영어 공부 잘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드 보기로 마음 먹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 학구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첫 번째. 한영 통합 자막을 사용합니다. 한영 통합 자막 뭔지 아나요? 한영 통합 자막. 그러니까 영어 자막이랑 한국어 자막 동시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배는 사실 자막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어렸을 때도 한국어 자막 없으면 영어 자막 굳이 깔아서 보기도 했는데 영어 자막 깔리는 순간 외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정체모를 말을 알아듣는 능력은 500% 이상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영어 자막 중심으로 보면서 음성과 영어 자막을 매치시킵니다. 이해되세요? 영어 자막을 보면서 소리랑 같이 여러분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일단. 고마워요. 별풍선. 고마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음성과 영어 자막을 싱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어 자막을 읽어서 이런 말이구나 라고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일단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어 자막을 읽어서 이런 말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하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몰랐는데 이 부분을 내가 몰라. 이 부분을 내가 몰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답을 짠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심리학에서도 아하 효과라고 하거든요. 공부할 때 말 그대로 아하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에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감탄사를 이제 붙여가지고 아하 효과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한글을 보지 마시고요. 영어 보고 별풍선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들 혹여라도 다른 방송들은 중간중간에 이런 게 이제 뜨면은 고마워요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하다가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끊기 싫거든요. 여러분들께 계속 쭉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끊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예 따로 그걸 받는 시간 따로 만들까요?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주실 분 없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먼저 영어 자막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반복입니다. 자, 저는 좀 덕후 기질이 강해서 뭐 하나 푹 빠지면 완전히 외워버릴 때까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주 좋은 점 발견했는데, 책이라면 책, 드라마면 드라마 모두 대사 하나하나 완벽하게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네, 고마워요. 제가 하는 동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제가 공부법 이야기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무원님과 포로리 열혈팬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꼭 하시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런 습관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를 굉장히 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이라면 책, 드라마면 드라마 모두 대사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 성배는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제 영어 쓰기 말하기 능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한 번 봐서는 아마 굵직한 내용만 기억나고 실컷 웃은 기억만 나지 대사에서 어떤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미드로 아마 영어 공부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남는 게 없는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반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 그게 공부로 승화될 거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막 읽는 것이 양이 많아 힘들다면 2번 연속 봐도 됐고요. 한 시즌 다 다운 받아놓고 끝까지 다 봤다면 다시 정주행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시즌 다 본 다음에 또 한 시즌 보는 것보다, 그러면 좀 너무 시즌이 이게 너무 길면은 한 번 다 하고 그 처음 봤던 게 기억이 너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집중적으로 이걸 파고 싶다고 한다면 시즌 단위로 하지 말고요. 한 편당 혹은 한 3편, 좀 길면 5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그 호흡을 짧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때쯤 되면 조금 더 까먹은 부분 많아서 다시 봐도 더 재밌고 2번, 3번 볼 때마다 더 기억에 남는 대사 놓쳤던 부분 새롭게 보일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 부분은 사실 좀 밤에 틀어놓고 자자. 밤에 잘 때 미드 틀어놓고 자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이 안 보일 때 청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이거 맞아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 못 이루는 친구들이 미드를 틀고 자보세요. 잡생각이 들지 않아 오히려 잠도 더 잘 오고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 통해 듣기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 건 느꼈고 이제는 거의 모든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부럽네요. 자, 1번 PMP나 노트북 등에 취침 예약을 걸어 놓으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쭉쭉 나오겠죠. 들으면서 이제 잠이 들기도 하고 이제 취침 예약 걸어놨으니까 시간 딱 되면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미 본 에피소드를 틀어놔야 됩니다. 안 본 편이에요. 막 너무 흥미진진해요. 너무 재밌어요. 막 빠져들어요. 그럼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미 봤던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침 예약을 걸어놓고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처음 보는 에피소드 궁금해서 잠 안 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걸 수면 학습법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들어보셨나요? 수면 학습법. 이게 뭐냐면 잠잘 때 공부한 내용을 틀어놓고 이제 자거나 하면은 그게 잠자면서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이나요? 열심히 막 힘들게 공부 안 해도 잠자면서 공부가 쭉쭉 된다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뇌는 잠잘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잠잘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잘 때 사람이 뇌가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특정 수면 주기가 되면
뇌가 다시 활동을 해요. 우리 렘 수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자요. 솔직히 자빠져 잡니다. 엎드려서 자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 피곤했나 봐요. 눈을 뜨고 잡니다. 눈을 뜨고 자는데 가만 봤더니 인마가 눈을 뜨고 자는데 눈을 뜨고 자는 그 사이로 눈깔이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소름 돋아요. 너무 무서워요. 얘 드디어 공부하기 싫어 죽으려고 그러더니 드디어 좀비가 됐구나. 나를 깨물어가지고 나도 좀비가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 드디어 이 친구가 미쳤어요.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이 돌아간다는 거 잠잘 때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채팅 하시는 분들 채팅하면서 채팅하면서 여러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잠잘 때 눈이 돌아가는 시간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낮 시간에 학습했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Rapid Eye Movement라고 합니다. 너무 전문적인가요? 하여튼 눈이 돌아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막 뒤척이면 잘 안 되겠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래서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여러분들도 수면 시간을 너무 과다하게 갑자기 줄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 경험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방송 MBC에서 방송했던 거 아시죠? 무한도전 전 시간에 공부의 제왕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공부의 제왕. 제가 무려 그 공부의 제왕의 메인 MC였습니다. 그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공부의 제왕이라고 정말 멋진 방송이 하나 있었죠. 공신에서 하는 활동이 그대로 이제 방송으로 편성이 됐던 거예요. 좀 형편이 어렵고 공부 처음 하는 이런 후배들을 제가 직접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공부법을 알려주고 저도 물론 같이 사실 그 방송할 때 촬영만 하고 그냥 내빼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세트장에서 촬영 장비 있는 그 창고 같은 데서 쭈그려 자면서 진짜 그 동생들이랑 진짜 같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아니라 생활을 했어요. 그때 방송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방송 캡처 이런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 사진도 있네요. 이게 저였습니다. 저랑 지금 닮았나요? 지금이 더 낫나요? 이때가 더 낫나요? 이 형님들 기억나네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제가 메인 MC였어요. 여기 한 명, MC가 몇 분 빠지셨는데 여기 홍철이 형이랑 강수정 아나운서 누나가 같이 이제 MC였거든요. 이 방송이 있었어요. 공부의 제왕이라는 프로. 근데 제가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이 당시에는 방송 경험도 없었고 이 외모로, 이 유머 감각으로, 이 안 되는 드립으로, 이 짧은 혀와 이 안 되는 발음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프로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기 종영되고 말았어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이 본방사수만 해주셨어도 조기 종영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아프리카 방송도 마찬가지군요.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지 않고 많이 봐주시지 않으면 이 방송 또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송이죠. 이때 제가 왜 이 공부의 제왕 프로 이제 말씀드렸냐면요. 수면 학습법이라는 걸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실제 실험 대상을 데려다가
잠을 재우고 공부하는 소리를 이제 들려줘요. 강의 같은 거 이제 들려주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제 깨운 다음에 시험을 봐요. 성과가 있었나? 공부 잘 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때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아무나 하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연예인을 섭외했습니다. 나름 연예인을 섭외했어요. 연예인을 섭외했는데 당연히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유명 연예인은 섭외가 안 되겠죠. 실험 대상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신인 연예인을 섭외를 했는데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어떤 아이돌이었냐면 맞춰보세요 한번.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양배추, 최홍만? 양배추 이분 개그맨 아니에요? 해리? 시스타, 현아, 소녀시대. 여러분 제가 시스타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공신 후배가 저보고 시스타를 아니에요. 제가 안다고 말했죠. 아니 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알 것 같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스타? 그 새로 생긴 해산물 뷔페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타. 왠지 이름이 해산물 뷔페 같았거든요. 제가 그때는 제가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스타 팬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도 팬이에요. 근데 제가 시스타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게다가 제가 1대100이라는 프로에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1인으로 나갔었는데 그 100인 중에 시스타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도 시스타 분들이 신인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왠지 그때 후배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좀 되게 뜨끔했죠. 인사 잘하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그때 장기합 닮은 사람이 1인으로 나와가지고 참고로 7단계까지 갔습니다. 8단계에서 1인 나왔는데 좀 아쉬웠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아이돌 이야기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때 이제 신인 아이돌 그룹이 이제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 참여했던 아이돌 그룹이 이게 되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출연해가지고 뭔가 예능이니까 뭔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토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재워요. 깜깜한 방에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났다 하고 시험 보고 어땠어요? 시험 볼 때 기억이 잘 나던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때 참여했던 아이돌이 초신성이라는 그룹이었어요. 초신성 아세요? 초신성이라는 그룹이 아마도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굉장히 인기 많은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떴죠. 그때는 신인이었어요. 다들 그런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도 보잘것 없이 이렇게 많이 알아주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방송 때는 수면학습 해가지고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왔었어요. 초신성 분들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들으면서 인지를 한다는 뜻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뇌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잠을 자는데 이제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하나에 집중해서 깔끔하게 하시는 게 수험생활 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면학습법에서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밤에 틀어놓고 자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 틀어놓으시더라도 이렇게 취침 예약을 걸어두십시오. 계속 틀어놓으면 여러분들 숙면을 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어와 구문장 만들기예요. 드라마 보다 보면 이 표현 꼭 기억해두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때마다 단어장 혹은 구문장 만들어서 받아 적어두세요. 영어 자막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왜냐면은 바로 받아 적을 수 있으니까.
예, 의미 받아 적을 때는 문장은 몰라도 단어는 한국어 자막에 있는 의미를 바로 받아 적지 말고 비워뒀다가 나중에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전을 활용하셔도 되고, 사전 활용해 계시죠?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자막이라는 게 여러분 아마추어가 만들어요. 알죠? 아마추어 동호회 같은 데서 여러분 여기 카페 막 나오면서 여기서 자막했습니다 한데, 이게 전문 번역사 분들이 하신 건 또 아닌 경우 많아서 오역이나 의역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발번역인 경우 많습니다. 여기서 저도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런 오역이나 의역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래도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시면은 당연히 기억이 더 잘 남겠죠.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모르는 표현, 고급 표현 기억해 뒀다가 사용해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일상생활에 관련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행하는 프리즌 브레이크나 CSI에서는 놈의 혈흔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더군. 소아성애자, 1급 살인미수, 이런 어휘를 배워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이거 쓸 일이 있나요? 여러분 수능 영어 듣기 평가 때 놈의 혈흔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더군, 이런 게 이제 듣기 평가에 지문으로 스크립트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딴에 성대모사 한번 해봤습니다. 소아성애자 전문 용어네요. 이런 표현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 드라마,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이 등장하고, 딱 우리 듣기 평가할 때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중산층 사람들, 막 슬랭을 쓰거나 이런 거 아니고, 등장인물 중에 한 명 굉장히 고급스럽고 똑부러지는, 발음 또한 똑부러지는, 듣기 평가에 나오는 남자 성우, 여자 성우 느낌의 그런 어투를 하는 그런 드라마,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방법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이 공신 선배가 풀어 쓴 건데요. 실제로 이 방법은 이 선배가 이 방법대로 해서 성공을 한 방법입니다. 검증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이런 공부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믿고, 그리고 딱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신 선배들이 활용한 공부법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제대로 된 공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진리는 굉장히 단순, 명쾌하고 심플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공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셔도 여러분들 오늘 당장이라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해보면 여러분들 영어 성적 쭉쭉 오를 것 같지 않나요? 네. 물론 여러분들 이걸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멋들어지게 말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신의 수많은 공신들이 언제나 여러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여러분 편이 아닌 그런 날이 와도 최소한 공신 선배들은, 그리고 또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편에 있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공신이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해주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할수 있다! 5번. 그런 반응 호두가다! 몰라요. 초대박. 호자가 아니다! 진짜 공부보다 만나요.